안녕하세요. 저는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앱에서 매주 수요일 2시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올레비엔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앱 안입니다. 어, 저는 매주 수요일 이프렌드 안에서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핸드폰으로 이프렌드 앱을 다운받으시면 누구나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나 활동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그 배경이라고 하는 맵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센트럴파크 공원 같은 맵에서 여행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진짜로 여행을 와서 현생에 진짜 현실에 제가 여행을 와서 야외에서 이 강의를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약간 소음이 들리거나 아니면 제가 중간에 끊어서 연결이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매주 수요일 2시에 이프렌드에서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할 이야기는 화장실로 알아보는 문화입니다. 어, 사실 화장실이라는 것이 세계 어디에나 다 있고 없는 곳이 없는 것이잖아요. 어, 그래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가장 본능적인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러운, 먹는 것과는 다르게 없어도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아마 화장실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과정, 관점, 이런 본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화장실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소소한 다른 이유들로도 화장실 문화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 진짜 신체를 타고났기 때문에 신장이 큰 민족도 있고, 신장이 작은 민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장실 문화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이 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 좋은 것이 화장실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행자들은 사실 현지인과 친구가 되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눈으로 보는 것,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어,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무엇이 다른가 찾아보기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현생이 바빠서 이번 주에는 그 화장실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인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약간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화장실 얘기 자체가 재밌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그 화장실 이용의 난이도에 맞춰서 레벨 1, 2, 3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럼 레벨 1 화장실부터 보겠습니다. 어, 바로 동남아식 아니면 유럽식 비데입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여행하신 분들도 많고 이런 거를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TV나 뭐 매체에서 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보고도 모르신다던가 예전처럼 과일을 씻어 드신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용법이 다르고 우리랑 달라서 우리가 아직도 눈으로 보면 어색하게 느끼는 문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1이겠죠. 지금은 뭐 휴지나 비데, 막 물티슈, 화장실에 가는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이나 선택지가 매우 많은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과거에는 올리 물,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비데만이 선택지였다고 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생각보다 역사가 긴 문화가 바로 이 비데 문화입니다. 이 동남아에서 사용하는 이 조그만 샤워기는 사실 비데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동남아에서 오래 살게 된다면 어, 화장실 청소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벨 1 정도는 모두가 아실 테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기후적 특성 때문에 화장실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추운 나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기후가 추운 것이지 나라가 춥진 않습니다. 러시아는 겨울에도 실외는 막 영하 28도, 막 25도 뭐 이렇게 나가더라도 백화점이나 쇼핑몰, 그다음에 뭐 식당이나 집은 굉장히 더워서 한국의 집보다 훨씬 덥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산유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공공 건물에 있는 화장실들도 모두가 덥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입장 전에 화장실 안에 그 거울 있고 세면기 있는 파우더룸 같은 공간이 매우 넓어서 거기에 이제 옷걸이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따로 드레스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장이 크기 때문에 변기나 샤워기들을 설치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제가 제 친구랑 여행했을 때 이 나라는 변기에 앉으면 땅에 발이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 친구가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샤워기를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내려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아무리 이렇게 드레스룸을 만들어 놓고 옷을 걸어 놓는다고 해도 그 입은 옷이 많고 활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센서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섰다가 체중이 빠지면 물이 내려가는 그런 화장실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기후 때문인지 문화적인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양변기의 커버 부분을 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러시아 친구가 없어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에서 여행하시다가 만약에 좀 공공 그 버스 정류장이나 뭐 기차역의 화장실 말고 일반 개인들이 하는 식당의 화장실이나 뭐 개인들이 하는 버스 정류장의 화장실 같은 데에 가보시면 커버가 떼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사진과 같은 모습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그 무게 센서가 달려서 저절로 물이 내려가는 그런 구조의 화장실이고, 왼쪽 사진은 제가 사진을 직접 찍어온 러시아의 버스 휴게실 사진입니다. 러시아는 또 그 추운 날씨 때문에 스파라고 하는 그런 그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는데요. 이것이 영향을 줘서 러시아는 그 러시아만이 가진 독특한 구조의 샤워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요즘에 고가의 호텔에 설치되는 그 전신으로 물을 쏴주는 샤워 부스인데요. 그런 게 생각보다 저렴한 호텔이나 저렴한 숙소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레벨 3은 일본입니다. 아니, 일본은 깨끗하기로 유명한 일본 사람들이 벌써 왜 레벨 3이냐 이러실 수 있지만, 일본은 그 주거 환경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땅이 그 집이 좁기로 유명한 것이 일본인데요. 집이 좁기 때문에 화장실도 일단 좁습니다. 그리고 집이 좁고 화장실이 좁기 때문에 세면기와 변기 일체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일본 사람들은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일본의 화장실 예절이 굉장히 우리로 보면 깍듯한데요. 친구 집에 만약에 초대받아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말없이 이용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항상 양해를 구하고 나 화장실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예의고, 화장실을 갔을 때는 원상태로 복구하는 게 예의인데 그 중에서도 변기 뚜껑을 꼭 닫아 놓는 것이 예의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 친한 친구 집이라고 해서 전에 한번 왔으니까 화장실을 얘기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의 경우 그리고 외국인들과 많이 접하는 경우에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본은 화장실에 대한 갖춰야 될 예의 범절이 많은 만큼 그것을 또 화장실 이용에 관한 편리성을 제도로 보완한 것이 또 일본입니다. 그 화장실에
남녀 평등 지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불평등하다는 것이 아니고 남녀가 편안하게 화장실을 똑같이 이용하려면 뭐 남자 화장실이 1이면 여자 화장실은 1.5쯤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비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 비율에 못 미쳐서 여자 화장실의 칸수가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칸을 많이 이렇게 유지하려면 비용과 뭐 땅이나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이런 비율이 굉장히 평등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인데요. 화장실 평등 지수도 높지만 화장실 전용 기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 딱 들어가면 아니 이 많은 기기들이 다 뭐지 싶을 정도로 기기가 많은데 소독제, 여성용품 자동 수거기, 에티켓 벨, 그다음에 호신용 벨, 그다음에 아이용 의자 등 정말 많은 기기가 화장실 칸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여행자에게 인상적이도록 공중 화장실을 매우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매우 깨끗하지만 정도가 더 그러니까 더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일본 사람들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어도 물이 튀지 않는 느낌이랄까, 그런 정도로 매우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벨 3까지가 일본에서 예의를 갖춰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레벨 3이었는데요. 4단계는 바로 인도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더럽기로 유명한 인도가 왜 벌써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인도는 사실 시설이 낙후한 거고 나라가 잘 못 살기 때문에 그 세련된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들이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깔끔한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인도는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된 것이 매우 낮습니다. 인도는 특징적으로 그 화장실 보급, 그 수세식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보급 자체가 문제였는데요. 화장실 보급에 대한 영화가 있을 정도로 화장실 보급이 시골 지역에는 굉장히 늦게 된 나라가 인도입니다. 뭐 지금은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이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워낙 땅이 넓고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화장실이 많이 문제가 되는 나라이기는 합니다. 인도는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이 모양의 화장실이 기본적인 화장실입니다. 이런 모양이지만 수세식이거나 아니면 수세식이 아니어서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어서 양동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것이 기본 화장실이고, 실제로 인도인들도 웬만큼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서민일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양변기보다는 이런 모양의 화장실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도 사람들이 입는 복식과도 관계되어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아예 그 천으로 이렇게 여러 번 감아서 입는 바지 같은 종류로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갑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고 거의 이렇게 반 샤워를 하는 것을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양변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화장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이유,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향 때문에 그 공중 화장실에 그 양변기 커버에 맨살을 대는 것을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는 힌두 문화권이지만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양변기에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 애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속어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제스처를 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 새끼손가락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새끼손가락을 들면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 볼일을 보고 왼손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그 왼손으로는 음식을 먹거나 그다음에 돈을 건네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왼손에 있는 돈을 꼭 오른손으로 옮겨서 주는 버릇이 있어서 고치는데 한참 걸렸는데요. 문제는 음식을 먹고 돈을 건널 때는 오른손만 사용하지만 음식을 만들 때는 양손을 사용한다는 슬픈 이야기가 유튜브 짤로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에서 있었던 짧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자면, 인도에 이제 제가 버스 여행을 할 때였는데, 새로 지은 수세식 화장실 건물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화장실 건물처럼 이렇게 멋있는 그런 고속도로에 도착을 해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이제 빨리 화장실 가서 저도 손도 닦고 볼일도 보고 하려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인도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안 보고 그 화장실 바닥에 물 빠지는 수채구멍 앞에서 다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는 단수 단전이 워낙 흔한 나라이기 때문에 단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화장실 칸에 안에 들어가서 물이 내려가는지 확인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새로 만든 화장실인데 모두가 그렇게 볼일을 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시골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 수세식 화장실이라든지 공중 화장실을 본 적이 없어서 사용법을 몰랐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고민한 와중에 물이 빠지는 곳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인도 지역은 아직도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라든지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간혹가다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인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시설은 열악하지만 나름 깨끗한 기준의 화장실을 유지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단계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5단계인 이유가 화장실을 매우 깨끗하게 사용하는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70%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또 종교적인 이유로 인도와 약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씻어내는 것을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로 씻어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그 정도가 더 물로 깨끗하게 씻는 정도가 심해서 공중 화장실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갑니다. 언뜻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인도네시아 화장실은 이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일단 변기가 계단 한 칸 정도의 높이에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변기 위에 올라선 다음에 볼일을 보고 반 샤워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물을 이렇게 끼얹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 화장실 칸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물을 거의 샤워를 하다시피 이용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자들의 경우에 화장실을 들르기 전에 휴지를 손에 들고 있는다던가,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약간 말하진 않지만 저렇게 더럽게 생활하다니 그런 느낌이 약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흥건하게 사용한 공중 화장실에 가다 보니 슬리퍼나 운동화는 젖기가 십상입니다. 이렇게 물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한 명이 들어갈 때마다 물을 거의 한 바켓씩을 뿌려서 사용을 하다 보니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실시간으로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한 명이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렇게 고무가 달린 물을 쓸어낼 수 있는 도구로 물을 한 명이 들어갔다 나오면 물을 쓸어내고 또 다음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물을 쓸어내고 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조차도 많이 걸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불과 10년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공항 화장실도 이렇게 이용했을 정도니까 인도네시아 화장실 문화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더운 기후 때문인지 물로 씻어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역시 화장실 문화로서는 세계 최강의 더러움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닐 수 없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문 없는 화장실, 그 다음에 더러운 화장실이라든지 길에서 아이 오줌을 누인다던가 이런 에피소드를 뉴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아야, 중국입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제가 중국 화장실에는 문 없는 화장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는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중국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종류의 문 없는 화장실을 다 경험해 봤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없는 화장실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아예 칸막이도 없는 것,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옆에 칸막이 정도는 있는 것, 그리고 아니면 이 칸막이에다가 카우보이 문처럼 중간 부분만 문이 있는 것 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기차에서 자고 가는 장거리 기차를 타고 가는 날이었는데, 건너편에 중국 대학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 부부라고 본인들을 밝혔는데, 대학 교수 부부답게 부부가 영어도 잘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보통의 중국 사람들보다는 그 수준이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랑 막 얘기도 하고 막 즐겁게 가다가, 정말 어린 아이가 이제 볼일을 봐야 되는데 쉬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기차 칸 안 침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볼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 오줌이 점점 제 발로 막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 침대 칸에서 그날 밤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 하나 그것을 보면서 제재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되게 오래된 이야기기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오줌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차 안에서 그렇게 그냥 바닥에다 그냥 쌀 정도로, 그런 좀 몰상식한 행동을 몰상식하다고 느끼게 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그 홍콩 길거리에서 애기 그 오줌을 누게 해서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은 것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 될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이 아직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화장실 볼일을 보면서 씨를 까먹는 경우가 20대 예쁜 아가씨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문이 없는 화장실 중에서 문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시냇물처럼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이긴 한데 또랑을 파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물기를 파서 그 밑으로 계속 물이 지나가는 이런 화장실의 경우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물이 한쪽으로,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화장실 안에 작은 시냇물을 만든 건데요. 여기에서 화장실 위치 선정을 잘못하면 남이 볼일을 본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슬픈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잘 확인하시고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최고 등급의 화장실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브로그로 좀 얘기를 드리면, 대만과 홍콩이 자기네들은 중국과는 다르다, 본토와는 엄연히 다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화장실과 그다음에 먹는 문화를 보면 그들이 같은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은 제가 굉장히 자주 다녔던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요. 새로 들어온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 화장실도 양변기에 다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좀 더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는 관리가 잘 되는데, 이케아라든지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은 서민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화장실을 볼 수 있어서, 화장실은 꼭 백화점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그냥 재미로 보는 세계의 화장실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화장실 상식 퀴즈를 하나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화장실 변기에 올라가는 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슬림과 중국인들이 올라간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변기에 올라가지 마시오. 요 표지판은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화장실 변기에 올라갈 때 맞는 방향이 어떤 것일까요? 3초간 생각해 보시고 제가 3초 후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장실 변기에 올라가는 방향은 이 그림이 틀렸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올라가는 방향은 물탱크를 바라보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바깥으로 소변이 튀지 않고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화장실 이용하는 것까지 얘기해 드리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아마 생각해 보지 못했을 그 화장실 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나 이런 얘기일 것 같아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해외 여행을 하다가 제주로 입국할 때 그 동남아시아나 요즘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를 여행 오시는 에어아시아를 이용하시는 편들이 코로나 전에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타고 서울이나 부산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제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제가 긴 비행이 끝나고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화장실 칸에 들어있으면 저랑 같이 타고 오신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 분들이 화장실에 딱 들어오시면서 와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할 때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 보면은 저희는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백화점도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못지않은 시설을 갖췄는데 정말 그렇다고 저도 항상 저는 국뽕을 경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다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수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환경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항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것을 이렇게 제가 화장실 칸 안에서 들은 경험이 많이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국뽕을 경계는 하지만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문화로 알아보는 화장실로 알아보는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현생에서 여행을 하느라 그 전보다 문화적인 얘기를 많이 가져오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행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행은 무수한 우연이 모여서 그것이 운명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당신에게 일어날 여행의 마법. 이번 주 수요일 2시 이프렌드 안에서 강의할 예정이니까요. 만약에 강의를 놓치시면 유튜브에 녹화본을 또 업로드하니까 수요일 2시나 유튜브로 제 강의를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